업자가 아닙니다.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면서 객관성 무주택자들은 서두르지 마세요.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그 기회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13월의 월급 미리 준비하여 환급받자.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여 한 푼이라도 아껴보자. 지금은 세테크 시대 아니겠습니까? 가급적이면 세금을 줄여야 되겠죠. 바로 이것이 세테크가 되겠습니다. 13월에 월급을 본격적으로 챙겨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연말이 성큼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은 연말 정산을 위한 세테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3월에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많이 돌려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소비를 점검하고 연말까지 남은 50여일에 대한 지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연말 정산할 때가 멀었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정작 한 푼이라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노하우를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연말정산 공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지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소득공제라고 하는 것은 과세표준 금액을 낮추는 것이 되겠지요. 과세표준이 줄면 세금이 주는 거니까요. 이게 소득공제인데, 이 소득공제에는 주택청약을 저축 또는 카드 소비라든가 또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이런 것들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소득공제에서 가장 큰 것은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과 또 현금 영수증을 발급을 받게 되면 이런 소득공제를 많이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액공제는요, 세금 납부세액을 낮추는 것이 바로 세액공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액공제는 의료비 공제라든가 또 교육비 공제라든가 기부금 공제 또는 연금저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세금을 줄이는 노하우를 하나씩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득 공제율에서 가장 큰 것이 카드 공제 아니겠습니까? 신용카드는요, 공제율이 15%가 되고요. 직불카드라든가 선불카드라든가 현금 영수증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신설됐죠.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자는 도서라든가 공연 같은 거 있잖아요. 연극가고 이런 예술의 전당 이런 공연 같은 비용도 30%를 공제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나 전통시장에서 사용했다. 또 대중교통 이용액은 신용카드 공제율이 40%까지 공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말정산이 도움이 되는 정보 여러분들이 알아두셨다가 꼭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부터 이제 바뀐 내용인데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입니다. 청년들이요,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감면을 확대했는데요. 중소기업에 취득한 청년의 경우는 감면 대상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이 되었고요.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년들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 요건이 원래는 15세에서 29세, 소위 생산 가능 인구가 15세에서 29세인데요. 이번에 15세에서 34세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이번 연말 정산 시 원천징수 의무자가 누굽니까? 회사가 되겠죠. 회사에게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꼭 15세에서 34세 청년들 소득세 감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되겠는데요. 올해부터 도서라든가 공연 사용분 신용카드 카드 공제가 신설되었죠. 이거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자입니다. 올해 7월 1일 이후 도서 구입, 공연 관람을 위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30%의 소득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득 공제, 신용카드 소득 공제는 총 급여액의 20%와 그리고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신용카드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보험료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각종 보험계약, 생명손해보험 등의 보험료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비입니다. 어린이집,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 등 공제받을 수가 없고요. 단 취약 아이들이 그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아동 학원비의 경우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입니다. 정치자금 기부금, 법정 지정 기부금을 기부하는 경우 신용카드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또 월세입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월세액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동차 구입비도 원래는 신용카드 결제는 공제받을 수가 없는데요. 신차 구입비용,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대금의 10%가 공제 대상이고 사용금액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차를 구입할 때 이거는 공제받을 수가 없는데요. 그 중고차 구입한 금액의 10%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료 세액공제입니다. 주택임대차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주택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주택임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 세액공제입니다.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의료비 세액공제가 확대가 되는데요. 중증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도 한도 적용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증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는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별도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경, 콘택트 렌즈죠. 보청기 및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도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교육비 세액공제를 소개합니다. 학원비 등의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 되겠죠? 교복이라든가 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영수증을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료를 일부 제공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의 입학연도 1월, 2월분 학원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학원 및 체육시설의 경우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이 되고요.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해당이 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요. 기부금 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 법령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기부단체가 기부금 수치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의 경우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부금별 기부자 범위 및 공제율을 소개합니다. 정치자금은요, 기부자가 근로자 본인이고요. 10만 원 이하를 정치자금을 기부하게 되면 110분의 100을 공제받고요. 정치자금 10만 원 초과할 때는 15%를 공제받고 3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25%를 기부금을 공제받습니다. 그리고 법정, 우리사주, 지정기부금입니다.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우리사주는 근로자 본인이 되겠고요. 지정기부금은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는데요. 법정기부금 플러스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플러스 지정기부금은 15%까지 공제받고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30%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세액 세액공제입니다.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자의 공제율을 인상시켰죠.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올해부터 10%에서 12%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가 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공제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월세 세액공제 공제 대상 주택은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입니다. 그러니까 주택법에 의해서 국민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고요. 주거용 오피스텔, 그러니까 오피스텔에서 주거하시는 분, 또 고시원에서 주거하시는 분들은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월세 지급한 금액에 올해는 12%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의 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연말이 5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13월의 월급 최대한 공제 내용을 좀 알으셔서 미리미리 이 서류를 좀 준비하셨다가 회사의 총무과라든가 격리과에서 내가 연말정산할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 또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가, 이걸 미리미리 확인 점검하시고 서류를 준비하시면 13월의 월급 많이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는 세테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